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내 미건용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제 시큐리티 트렌드에서 RSA랑 가트너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XDR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RSA랑 가트너에서는 보안에서 어떤 측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지, 그래서 XDR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또 부담이 되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올해 RSA의 안랩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XDR 가지고 부스 전시도 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랩이 이제 XDR을 가지고 작년 10월 5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요런 이제 첫 번째 사진, 요 세 번째 사진, 요런 것들이 지금 XDR 관련된 내용들의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XDR도 RSA에서는 많은 힙한 아주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RSA를 저희가 보안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안에서 RSA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RSA는 지금 현재 글로벌한 트렌드, 그다음에 향후 한 1, 2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트렌드를 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RSA를 보고 있고요. 올해 RSA 키워드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겠지만 더 아트 오브 파시블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한된 자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RSA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트너에서는 요거랑 또 조금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제한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또 가지고 효율화라는 컨셉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트너에서는 또 요거를 실패라는 단어로 또 쓰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언급이 됐겠지만 실패를 인정한다.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사전에 다 차단하고 탐지하고 막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이것들을 복구하고 레질리언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트너는 6월 3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됐었고, RSA는 주로 이제 부스 전시를 하는 행사라면 가트너는 주로 이제 세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들이 올해도 한 300여 개 정도의 세션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은 AI라든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랜섬웨어, 리스크, 세시, 제로 트러스트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주요 토픽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트너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통합과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쭉 들어보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들은 어떤 통계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세션을 듣다 보니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그냥 좀 언급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AI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죠. 모든 영역에서 AI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질리언스, 리스크, 유니파이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XDR이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사이즈가 좀 작은데 요 XDR이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XDR을 얘기할 때는 이기종의 솔루션을 연계 분석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소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고, 그 측면에서 XDR이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지 직접적인 키워드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요 번아웃이 꽤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키워드에서도 뭐 시큐리티 트렌드에서도 나왔겠지만 이 번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효율화에 대한 얘기들이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이제 계속 효율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측면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크게 이제 유니파이드, AI 파워드, 컨티뉴어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보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합하고 효율화해서 보안 담당자들에게 조금 더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렌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XDR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이런 트렌드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 복잡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 처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잘 차단하고 안에서 나가는 거를 잘 탐지해서 뭐 관리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업무도 가능한 상황이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것들을 관리해야 할 솔루션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환경이 복잡해지는 것들 때문에 이 보안 담당자들의 번아웃도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도 이런 환경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은 지금 안랩도 그렇지만 지금 모든 고객사에서 고민하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글로벌하게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보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조사 기관에서도 한 60% 이상이 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인력이 거의 이제 제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제자리라는 표현은 정말 그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키워드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이것들을 효율화해야 되고, 그래서 실패를 인정해야 되고, 그 실패한 것들을 빨리 복구해야 되고,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트렌드 때문에 이 키워드들이 자꾸 이제 효율화, 그다음에 이런 통합,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이제 크로스 레이어드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는 영역인데, 앞에 이제 세션들에서도 언급이 됐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공격 트렌드들을 보면은 단순한 형태의 공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영역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이 이벤트들을 엮어서 연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서드파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영역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정보를 연계를 해야지만 이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서드파티 인테그레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벤더의 제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벤더의 제품, 그다음에 다른 영역의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연동을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92.2%가 한 5개에서 99개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한 벤더의 솔루션만 운영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양한 벤더의 솔루션에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들을 각각 운영해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리스크를 발견할 것인가, 이런 키워드들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서
리스크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미닝풀 오토메이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것들을 우선순위화해서 위험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뭐 10개가 발생했으면 10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것들을 다 100% 처리는 못하는 환경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위험한 거부터 빨리빨리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XDR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경고 리스크를 우선순위화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XDR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얼럿을 많이 띄우면 사실 그 XDR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핵심 요소를 또 위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를 그냥 뭐 의미 없는 리스크는 아니지만 좀 위험도가 낮은 이런 리스크들을 계속 발생을 시키다 보면 이게 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의 또 부하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말 의미 있는 리스크로 탐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는 사실 그 예전에 발생했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이런 리스크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나리오에는 ML을 적용해서 그냥 단순한 얼럿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ML들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행위들을 탐지를 하고 이상행위 탐지를 하고 해가면서, 사실 악성 코드 하나 탐지됐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기는 하지만 이 악성 코드 탐지 이후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연계하고 이것들이 평소와 또 어떤 행위들과 다른 행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ML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XDR에서는 지금 그 제가 초반에도 이기종이라는 이제 다양한 영역을 연계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메일, 그 외에 이제 서드 파티, 안랩의 XDR도 안랩 솔루션만 연동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글로벌한 제품들도 다 연동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그 로그를 가져다가 이것들을 필터링하고 정교화하고 이제 보강 작업들을 하는데, 이 데이터 보강 작업은 그냥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데이터를 붙여서 보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자산이 평소에는 이제 판교에서 계속 접속이 됐었는데 어느 날은 제주도에서 접속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계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게 평소와 행위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저런 데이터를 이제 보강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텍션이 되게 되면 이제 리스크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점수로 표현이 돼서 이제 수치화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73점의 리스크를 보다가 95점의 리스크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순위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발생한 리스크를 우선순위화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우선순위화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들은 이제 조치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화를 할 때 이제 수치화, 아까 89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스코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XDR에서는 리스크 스코어의 개념을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 스코어는 자산과 이 탐지된 이런 위협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한 제품도 그렇고 국내에는 지금 XDR이 안랩밖에 없지만 글로벌하게는 XDR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보다 보면 리스크 스코어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미가 뭐냐면 같은 리스크에 탐지가 되더라도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어떤 건 더 빨리 봐야 되고 어떤 건 좀 나중에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또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리스크 탐지가 10개가 된 사람과 하나 탐지된 사람을 봤을 때는 10개 탐지된 사람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지만 이 10개가 사실 1점짜리 10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점짜리 1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는 사실 총점은 10점, 10점 똑같을 수 있잖아요. 1점짜리 10개와 10점짜리 1개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리스크 스코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격차를 엄청나게 많이 벌려놔서 10점짜리 1개는 굉장히 위에 있게 되고요. 1점짜리는 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뭐 이건 안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1점짜리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 10점짜리를 빨리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리스크 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랩에서도 이러한 XDR에서 리스크 스코어를 산정을 할 때 크게 4단계로 로우, 미디엄, 하이, 크리티컬이라는 4단계로 분류를 해주기도 하고 점수를 100점, 1점에서 100점의 구간으로 나눠서 리스크를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리스크의 탐지가 되더라도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점수가 4점과 8점이라는 표면적으로 보면 2배지만 이거를 더 벌리게 해서 낮은 스코어에 여러 개 탐지가 되더라도 중요한 거 하나 탐지된 거를 먼저 우선순위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스코어 체계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DR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이벤트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정말 의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리스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스렛이나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던 위협 이런 것들은 뭐 위협, 악성 이런 것들은 그냥 보안 솔루션에서 잘 탐지하면 됩니다. 걔네들은 정말 악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탐지하고 빨리 하면 되는데 리스크는 사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얘는 정말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평소에 출력을 많이 하지 않던 직원이 어느 날 문서를 많이 출력했다. 이게 정말 위협이냐?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위협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만 이걸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이게 평소와 다른 행위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뭐 계정이 탈취돼서 저런 행위들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뭐 퇴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내부에 있는 이런 중요 자산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보고 이 리스크를 얼마나 더 중요도를 높여서 볼 것인가에 대한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런 수많은 언럿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빨리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XDR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DR에서는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I나 머신러닝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런 시나리오에 ML이 붙어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하기도 하지만 저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화를 할 때도 어떤 요런 행위들을 했을 때, 이런 이벤트들이 조합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 또 이런 이벤트가 탐지가 됐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저런 것들을 탐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리스크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대응도 추천을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는 이런 대응을 해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건 뒤에서 화면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이제 예로 시나리오를 들어볼 건데요. 비인가 장치 및 다른 위치에서 부정 의심 로그인 탐지라는 제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어요.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VPN을 통해서 내부 자산에 접근한 내용인데,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이라는 위치에서 이 계정을 가지고, 동일 계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정상적인 계정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로그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저것들을 쭉 분석을 해봤지만 이 VPN의 로그, 이 엔드포인트의 로그, 이런 것들이 다 단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XDR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계 분석도 하기도 하지만 평소와 다른 행위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정상이라고 보더라도
저 자산은 지금 우리 회사에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자산이야. 그리고 위치도 그동안 접속해보지 않은 위치야. 라는 것들을 이제 평소와 다른 행위들을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ML을 통해서 탐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유저나 디바이스의 패턴들을 ML로 학습을 시켜서 평소와 다른 행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많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지, 뭐 평소와 다르게 외부 수신자를 놓고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지, 그다음 업무 시간이 평소와 다른 업무 시간에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벤트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엮어서 얘는 뭐 80점짜리의 리스크야, 얘는 50점짜리의 리스크야,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주고 보안 담당자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를 실제 저희가 XDR에서 구현한 화면으로 보다 보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파일을 가지고 그냥 복합기에 파일을 스캔해서 메일을 외부 메일로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벤트들을 더 엮어서 보다 보면 이 사용자의 자산을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다른 외부로 대량의 파일을 유출하는 이런 로그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면 끝난 거라서 이 전에 분명히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대응에는 네트워크를 사전에 끊는다든지, 이 어떤 다른 요구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XDR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안 담당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화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보안에서 AI는 AI 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안랩에서도 여기 AnyAI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에 ISF에서는 정식으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이러한 행위들이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리스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면 이 AI가 이제 알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네, GPT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런 AI를 XDR에서는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보안 담당자의 효율화를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랩 XDR에서도 이런 AI를 통해서 보안 담당자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든 것처럼 이 지금 리스크 아이디 5269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이런 대응 플레이북을 통해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건 진행해줘 라고 하면은 그 플레이북을 통해서 대응도 해주겠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추천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런 리스크는 지금 쭉 보니까 이런 플레이북을 통해서 대응하면 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그동안 이 추천 대응, 이런 대응 기능을 통해서 넌 7번을 대응을 했어. 앞으로 자동화할 거니? 자동 조치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자동 조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잘못 또 적용이 되면 내부적으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몇 번 내가 이걸 활용을 했는지 하다 보니 문제가 없으면 이걸 자동 조치로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XDR에서 지금 이렇게 효율화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역들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XDR에서 그 다양한 영역을 연계할 때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막 이런 영역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영역인데요. 제가 고객사에 가서 XDR을 설명하다 보면 제로 트러스트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도 XDR에서 어떻게 연동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하게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훨씬 이전이죠.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한 가지 문장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Never trust, always verified. 이 단어는 사실 한 번 인증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제로 트러스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글로벌하게 NIST에서 표준화를 만들고 CISA에서 그 성숙도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글로벌하게 하는 것들은 보통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뭐 학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국내에서 가이드라인 1.0이 작년 이제 23년 7월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K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에 보면 이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를 연결을 시켜줄지 차단을 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지점이 있고요. 이것들을 시행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들을 관리를 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신뢰도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 얘기하는 핵심 요소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우선 글로벌하게는 5 필러라고 해서 5가지 기둥 있는 모델들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 시스템이 빠진 5가지를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이나 그다음에 국가 보안 시설, 그다음에 공공 클라우드 인증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시스템이라는 6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6가지 핵심 요소에 추가적으로 2가지의 이제 그 교차 기능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 기능들은 이 6가지 핵심 요소의 이제 신뢰도 향상이나 이제 세부적인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한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사실 거버넌스만 빠져 있는 글로벌하게는 여기 거버넌스라는 영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글로벌하게 똑같이 맞춰 있는 이런 핵심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요소를 그 제로 트러스트 기술 중에 GTNA를 안랩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시큐리티 트렌드에서도 아마 그 soon이라고 해서 달려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앞에 아키텍처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지점에 저희가 다양한 엔드포인트들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의 EPP, EDR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을 할 거예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 사용자와 이 자산을 이 연결을 내부 리소스로 연결하는 걸 허용해 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실제 이 정책 시행 지점이라는 PEP에서 이것들을 이제 시큐어 통신을 연결하고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를 제로 트러스트 이제 GTNA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핵심 요소들 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GTNA는 사실 이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GTNA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GTNA라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각자 뭐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계돼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GTNA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세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데 안랩도 이러한 엔드포인트 영역과 이런 네트워크 영역, 뭐 클라우드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이 GTNA를 구성하고 이런 핵심 요소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간다라고 하면 이제 EPP에 이런 다양한 연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저희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XDR에 대한 것까지 연동을 시켜서 이 GTNA에 대한 데이터를 XDR로 올려서 XDR의 그 아까 스코어 체계를 가지고 위험도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고요. 거기 그 스코어를 가지고 또 GTNA에서는 정책으로 반영해서 이것들을 제어하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렸던 XDR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연계 분석해서 이것들을 리스크로 분석하고 이 분석된 리스크는 우선순위화해서 이것들을 이제 탐지하고 대응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AI도 적용되고 AI 어시스턴트도 제공되고 그러면서 GTNA나 이런 환경들까지도 엮어서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효율화 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XDR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요 XDR은 저희가 9월 달에 ISF 때는 조금 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좀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9월 달에는 ISF에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XD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